43페이지인가요? 42페이지 2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어요? 그럼 4번부터네. 4번. 자,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조치 그거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2년 내 안 될 때, 10년 내 안 될 때, 20년 내 안 될 때 그 보조치 중에서 물어본 거 이제 답하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인데 자, 1번의 허가권자는 도심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조, 수종, 지하, 시설, 부지를 얘기합니다.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심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에서는 안 된다.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묶이는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허가에서는 안 된다. 좋고요. 이번에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0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실식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 매수 청구 요구인데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죠? 그런데 실식의 인가는 받았다라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 안 된다. 3번. 국공유지로서 도심계획 시설서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관리기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나 양도할 수 없다. 이번 행위는 무효다. 국유지, 공유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면 꼭 쓰게 만드는 규정이라 했어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무효, 당연 무효가 되면서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보호조치 중 하나입니다. 4번. 허가권자는 가설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이 된다.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는. 자, 제가 원상회복 명령은 다른 데서는 보통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 등을 허가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된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철거를 시켜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해야 된다가 특별입니다. 특별한 규정입니다. 명해야 된다. 의무. 그 다음에 5번의 허가권자는 위 사의 원상회복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행정대집행부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철거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한다면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이건 하는 가능해요. 행정대집행. 4번만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서 특공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바로 그 요건이죠. 2년 내 안 될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이것에 필요한 형질 변경 포함해서 그러면은 1번 가설 건축물이고요. 2번 단독주택의 신축 요게 안 되죠. 3번은 개축 재축이니까 4번은 도중기 시설 설치 지장이 없는 공작물이니까 가능하고요. 5번은 개축 재축의 필요한 형질 변경이니까 가능하지. 특히 신축 중축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2번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어디서? 10년 내 안 돼서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매수가 안 될 때 허가에 들어가는 거지. 네. 자, 6번 봅시다. 도심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도심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자, 1번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의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10년이요? 5년이 틀렸죠, 그러니까? 10년 내 안 될 때. 지목의 대인 토지의 소유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번에 매수무자는 특광 시장으로 한정된다. 한정된다가 틀렸죠. 뭐 원칙은 특광 시장으로. 근데 예외 있잖아, 예외.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에게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 관리에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틀렸고요. 한정된다가 틀렸습니다.
3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착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같이 팔아야 된다 그랬죠? 네. 같이 팔아야 나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 포함해서 팔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의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년 내 매수 여부를 틀렸죠 벌써? 네.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고 매수로 결정한 토지는 2년 내 매수하라. 앞뒤 다 틀렸어요. 6월 2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5번은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매수 청구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에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나온 건 일단 맞죠, 그죠? 네. 정확하게는 3층의 단독주택과 1, 2종 근생, 공작물까지 가능하잖아.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생략이 돼 있고 나온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7번에 역시 도중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정되더라도 맞는 표현이죠? 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사업의 실시에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매수 청구는 가능하다. 안 돼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네. 3번의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시장 원수에게 알려야 된다. 6월 내에 2번 2년 내 매수하라. 5번 매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도중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도중계획시설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돈 없는 지자체만. 그러니까 이거 발행할 수 없다니까 맞고 지금 조금씩 바꿔서 내는 것이거든요. 8번 보세요. 도중계획시설채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뭐죠? 빨리 판단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졸린데. 아 진짜 졸려. 지자체인 경우. 제가 말이 지나치게 느려지면 좀 깨우세요 저를. 2번에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천만 원이죠. 3천. 자, 원하는 경우랑 이렇게 부재부동산 소유주나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천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틀렸고요. 3번에 사환기간은 10년 내로 하되 역시 이 채권의 사환기간 최대 10년을 넘기지 못해. 10년이 한도입니다. 10년. 똑같이 10년이죠. 매수 청구할 때도 10년, 이것도 10년.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정확합니다. 4번의 구체적 사환기간과 이율은 특권시권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맞아요. 원래 그 구체적 사환기간과 이율은 각 채권에 발행자가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발행자가 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자라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5번의 도중계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이것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고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규정한다. 자, 또 넘겨보시면 9번 문제는 장기 미집행 도중개설 부지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매수 통보를 한 때로부터 2년 내 매수를 안 할 때 특권장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3층이야. 공작물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으로서 3층이야. 되나요? 안 돼요. 자, 우리 일정 문생은 다 됩니다만, 이정 문생이라면 안 되는 게 네 가지가 제외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단란주점, 모래연습장, 다중생활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여기 단란주점 150 미만이 단란주점이 이정문생이거든요. 그럼 150 이상은 어때요? 단란주점 150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하지. 크면은 전문세니까 아예 못하고 작아도 이정문생에 속한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걔는 또 괜히 또 이거 공부하면서 150 미만의 단란점이니까 안 되는 거에서 또 반대에서 150 이상이면 되겠거나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작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마원으로서 3층이야. 안마원은 일종근생이라 그랬죠? 네. 안마 시설소가 2종인데 안 된다는 거지. 안마원은 일종근생이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서 3층이야. 우리 일반 음식점 보통의 2종이에요.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입니다. 예외 아니잖아. 예외하니까 허가받아 할 수 있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에 갑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 구에 위치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거를 쓰려고 나온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A 광역시장이냐 B 구청장이냐 쓰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대비하시고 여기에 위치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는 도시계획서 부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예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상 도심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뭐 기출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1번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B 구청장이다. B 구청장이 매수 의무자 아니죠? 토지주택공사가 돼야 돼요. 요거를 A 광역시장에도 틀립니다. A 광역시장에도 틀린다고요. 보통은 특광시장을 주니까 구청장은 될 리가 없어. 보통은 광역시장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건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잖아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돼 있으니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주택공사,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가 지목이 대라고 돼 있으니까 토지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도 포함된다. 3번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도심계획 설치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왜 없어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토지주택공사라고 했잖아. 이게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다 되죠. 아까 A 광역시장이고 광역시장이면 되죠. 근데 안 되지. 4번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 광역시장이 알리는, 이게 맞습니다.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했던 소유자와 특광시장 원수, 여기서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5번에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는 안 돼요. 주택이라면 제가 단독주택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3층 이하로 써도 된다 그랬잖아. 다세대는 공동인데요. 공동인데 안 되지. 주택이라면 단독주택만 되고,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1, 2종 근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문제죠.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11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 자, 도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실로부터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고실로부터 언제 효력을 상실합니까? 어떻게 채워야 돼요? 20년?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20년 실효 규정을 얘기합니다. 다음 날 붙는 건 당연하고. 자, 12번 해제 권고제. 해제 권고제는 그 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틀. 자, 해제 권고 사유가 있으면, 뭐 10년 미시행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은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소가 그 사실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이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데, 해제를 권고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내 권고 서면을 보고했던 사람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권고 서면을 받은 사람은 이 권고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직접 해제를 하든지 해제를 신청해서 해제하라. 이 사람이라면 결정권자가 직접 해제를 하고, 시장수가 받았다면 시장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시장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제를 해준다 그랬죠? 둘 다 1년 내에 하라. 그런데 이때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라고 한 것은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여기서 해제 권고 대상이 아니다. 또 처음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된다라면 2년마다 재보고하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해제 권고제에서 다 합니다. 1번 보시면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 운수 등은 매년 지방에 정리 또는 임시기한청에 보고해야 된다. 맞아요? 네. 10년 미시행 보고해야만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10년 미시행뿐만 아니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마찬가지죠. 사유 중에 하나. 이번에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면 해제 권고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아니다. 3번 특광시장으로는 보고한 시설 중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로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하라. 이게 재보고죠, 재보고. 2년마다, 다시 2년마다. 4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에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5번에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랑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해제 결정 시기만 보시면 돼. 1년 내 하라. 네. 권고받은 지자체장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표시해놨죠. 틀린 것은 2번만 틀렸습니다. 13번 해제 신청제가 나오죠. 해제 신청제. 여러분 신청제라면 역시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라 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를 통해서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먼저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신청하면은 위반권자는 3월 내에 답하게 돼 있고 답을 받아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 결정권자는 2월 내에 답하게 돼 있고 안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하면 국장이 해제 권고를 할 수 있고 이런 결정 시기는 다 6월 내에 한다. 3, 2는 6이다 이렇게 했던 거. 10년 미시행을 전제로 해서 신청제를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년 미시행. 10년 내 시행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실효제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때죠. 시행 미시행은 10년 내 안 되고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먼저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권자에게 이 경우 위반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3위는 6에 3 위반권자. 3번에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아직 옳지 않은 것이면 아까 이미 정답 1번에 나왔네, 그죠? 3번에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지 아니하기로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문제 해결 안 될 때죠. 그러면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권자에게 4번에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결정 여부를 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라. 5번에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해제에 대한 결정을 권고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이행하라. 결정시기 6. 3, 2는 6. 딱딱 떨어지는 나머지긴 다 맞습니다. 1번에 해제 사유가 신청 사유가 틀렸어요. 24번이 그 작년 문제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종합적으로 도중이설파트에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라 뭐 읽어보면 쉬울 겁니다. 됐고 15번에 종합문제라 다 했던 거예요. 자, 우리 15번부터는 이제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사업이 나오면은 그 흐름 있잖아. 그 흐름. 도중계획 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수립을 하는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3월 내 수립하라 그랬고요. 1단계, 2단계 나누는 것은 3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이런 게 그냥 딱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로서 우리 행정청이냐, 아니냐, 비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처로 또 지정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사인이 지정받을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 사람의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딴다라는 거.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시행자 보조치 몇 가지 싹 하면 끝이죠.
너무 자세히 안 써주고 대충 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딱 있어야 돼. 네. 단계별 집행이 그 중에 단계별 집행에 대한 설명이 좀 타당한 것입니다. 1번 특광시장 의수는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까? 3월이죠. 3월. 물론 예외 규정으로 뭐 일정한 경우는 2년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3월입니다. 3월 내에 수립해야 된다. 2번 단계별 집행을 3년 내에 시행할 1단계와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 집행으로 구분한다. 딱 이게 맞죠? 딱 이게 맞습니다. 3번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모든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서 필요한 계획이다. 모든 도중계획 사업에서 필요하냐? 아니에요.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서만 나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오늘 여러분들 개발법 틀 배웠지만 없었잖아. 그런 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바로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을 통해서 하거든요. 집행에 대한 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서만. 4번의 수립기한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공고가 없다. 즉 수립기한 내 집행계획 공고가 없다.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된다. 실효 없다. 실효될 정도로 중요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5번의 특공시장수는 매년 1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 2단계에 포함시키겠다. 안 되죠? 이러면 반대가 돼야 되죠? 2단계를 1단계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니까 2단계를 1단계로 포함시키는 건 미루는 것이라 안 돼요. 1단계를 2단계로 포함시키는 건 안 됩니다. 매년 2단계를 검토해야 3년 내에 가능하다 1단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6번에 사업 시행자,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지금 틀린 거. 자, 원칙적 시행자는 특광시장 의수이다. 행정청 중에서 원칙이 특광시장의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내 관련된 건 대부분 특광시장의서라고 했잖아요. 2번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이 된다면 관계 특광시장의서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안 되죠? 공동 시행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이 원리가 개발법에서 그 지정권자 정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할 사람 뽑을 때는 공동으로 하면 힘들어서 안 된다.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해주라. 3번 도지사는 답이 틀린 건 이미 2번 나왔고요. 3번의 도지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장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원래는 원칙은 특광시장수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처에서 도지사랑 국장이 있는데 이렇게 도지사라면 광역도시민과 관련돼 있다. 그럼 시장수 의견을 들어 의견 듣는 건 아랫사람 의견 듣는 건 뭐 별 문제 없고요.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번에 국장이 한다 그러면 국가기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시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5번에 행정청 외이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원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처로 지정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틀린 것은 뭐 2번 맞는다. 하여튼. 자, 17번 보실 거예요. 17번.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엄청난 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간인, 사인. 그럼 1번은 국가지자체. 동의 필요 없어요. 2번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민간인이죠? 네. 민간 건설회사. 2번입니다. 3번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공이고요. 다른 법률에서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이거는 시행자로 지정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도중계획 사업에 포함된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이미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동의, 민간인을 하더라도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법에서 의제가 됐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중에 예입니다. 이것도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이런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면
공유리에서 희생된 사람이라 역시 이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세요. 예비까지 뭐 적어놨지만 안 보셔도 되고 사실 2번입니다. 자, 18번 보시면 나 이거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됐는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관계시장원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맞죠? 네. 아까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하라고 했는데 항상 협의가 안 될 때 누가 해주느냐? 협의가 안 된다는 바로 윗사람. 지금 같은 도에서 시군 간에 안 될 테니까 도지사가 결정하겠죠.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국장이죠.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겠지.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타사의 토지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맞지? 없다니까. 공공이잖아요. 시행자 지정받을 때 동의가 필요 없죠? 3번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중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을 빼야죠. 수용을 빼야 돼.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이 다 가능해요. 근데 그건 필요한 토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필요한 토지 자체가 아니고 필요한 토지에 인접한 땅이라면 인접지니까 인접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 중에 일시 사용이야. 수용은 될 수 없어요. 수용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4번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중계획 시설사업 실시에 대해서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실시의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국장이죠? 마치 관리기 결정권자처럼. 예외국장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장으로부터 국장이 지정한 그런 시행자라면은 국장의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고. 5번에 인가를 받은 실시계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 그에 대한 인가 같은 절차.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 폐지도 같은 절차예요.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한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럴 필요 없다. 경미하니까 그 얘기죠. 근데 3번이 뭐 쉬운 것 중에서 답을 낸 거죠. 3번이. 자, 19번에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됐는데 수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도 도중계획 시설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면 도중계획 사업의 일종이고 도중계획 사업 세 가지는 자체로 공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라면 수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택법만 자체로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만 가능하죠. 이거는 도중계획 사업은 공공사업이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2번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한다. 그렇습니다.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르고 없을 때는 공토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사에 대한 일반법이라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주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3번 도중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수용할 수는 없다. 오케이. 4번에 시행자가 수용 사용을 하려면 공토법에 따라 사업인정 받아야 된다. 이거 틀렸죠? 공법이라는 수용 사용 네 군데 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는 없죠? 받은 것으로 보게 되니까. 그 시기가 약간 달라요. 원래는 비슷하지만. 여기라면 언제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봅니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보통의 사업시행권 딸 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시기가 개발법이 특이하다 그랬죠. 여기라면 보통 사업시행권 딸 때입니다.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5번의 재결 신청은 1년 안 쓰고 실시계 정하게 된 시행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공법의 네 군데서 다 이렇게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똑같이 인정되는 특례 중에 하나고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20번의 국회법상 도중계획 시설 사건 이거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그냥 뭐 가만있어 봐. 다른 문제 어떤가? 다른 문제 비용 부담 얘기는 합시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복습 삼아. 아니 20번 그냥 하자고요. 하자고.
이미 한 거나 다름없지만 도중계획 시설사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걸 찾아라. 허용되지 않는 거. 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있죠. 뭐 행정청이 아닌 자도 지정받을 수 있다. 아닌 자 가능합니다. 허용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도중계획 사업에 실시에 인가하는 거. 조건 붙일 수 있나요? 어디서나 있다 그랬잖아. 조건. 여긴 인가지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럼 이런 조건 붙이는 거 가능하죠. 뭐. 3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 분할해서 한다면 분할된 땅별로, 그죠? 실시계획 다르게 할 거 아닙니까? 각각 실시계획 작성하고 당연히 가능해야죠. 분할할 수는 있으니까요. 4번에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 청구 상대방이 피청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이라, 즉 시행자를 피청구인이라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 자, 그럼 시행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잖아요. 그럼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그 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지. 그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를 대상으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5번의 시행자가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소유자, 전무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틀을 임시 통로로 일시사용. 일시에 사용할 때 얘기잖아. 조사 측량이랑 일시 사용. 자, 일시 사용할 때는 소유자, 전무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타인투자 취급할 때는 특허행사원사 허가, 일세양과 장애물 변경 저거 두 가지는 당사자의 동의. 거기다 이제 7일 전 통지냐, 3일 전 통지냐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도 정답인 지문은 아니잖아요. 4번이 정답인 지문이지. 자, 21번의 국회법상 도중계획 시설사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 들어. 비용 부담은 또 오늘 제가 했었는데, 비용 부담이라면 누구만 비용 부담할 수 있다 그랬어요? 행정청인 시행자만. 얼마? 일부. 아, 오늘 한 거 아니지? 저번 주에 한 거지? 일부. 또 비용 부담할 때 협의를 시키되, 협의가 안 될 때 도 밑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둘이 중에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면 국정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한다는 게 그게 특이한 세 번째로 한 거잖아. 내가.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이면. 틀린 거. 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 항상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시행자 부담의 원칙. 2번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도중계획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누가요? 행정청인 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걸 비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3번에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한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이 원리도 비슷한데 글쎄. 장관이고 행안부 장관이 여기 특징이죠. 4번에 행정청이 아닌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 대해서 그자와 협의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왜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틀리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 부담 못 시킨다 그랬잖아요. 시킬 수 있다니까 틀렸지. 응? 5번에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은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50%가 최대치입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에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 이거 두 개 다 좋아요. 조사, 측량이나 뭐 설계비, 관리비는 기초비용이라 요거 빼고 요건 시행자가 항상 내고 나머지 중에서 비용 부담 시킨다. 이렇게 했던 거. 하여튼 그 지문도 다른 지문도 다 보세요. 틀리는 걸 떠나서. 자, 이제 지구단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1번, 2번 문제가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건데,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곳, 이것은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정 목적이면 안 되고, 그건 논리잖아. 바로 2번 보세요. 뭐 있든가 없든가 찾는 건데 다 같은 얘기니까 2번을 좀 더 어려운 걸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곳.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면 뭐 보존할 땅이 되겠죠. 개발 목적이면 지정할 수 있으니까 1번 5,000제곱미터의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지역, 개발하는 땅에는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유효토지만, 다른 건 면적 제한 없어요. 유효토지만 최소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니까. 5,000제곱미터짜리면 딱 5,000 이상에 딱 포함되죠. 겨우 지정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을 필요하다. 농림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바로 비도시였다가 새로 개발할 도시로 편입된다는 얘기죠. 지정할 수 있다. 3번의 시가 준교 공원. 이게 답이죠. 지정할 수 없는 곳이지 여기는. 시가와 저중구역은 시가와 유보인단의 개발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이죠. 공원도 그래요. 공원도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이잖아.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이곳에서 해제가 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야. 해제라는 말 없잖아요. 4번의 개발인 허가 제한적은 잠깐 일시적으로 3년 내에서 제한할 뿐이지 무조건 막는 건 아니다. 개발할 수 있는데 잠깐 제한할 뿐이다. 지정할 수 있고 산업단지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되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지구 단위기에 그걸 지정하여야 하는 곳이 아닌 거, 지정해야 되는 곳. 자,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지정해야 된다는 거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외워보세요. 첫 번째가 택시 정비 10년. 무조건 10년 지났다면 두 군데만. 택시 개발지구, 정비. 두 군데서 시행대로 끝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또 해야 된다. 택시 정비 10년. 또 하나가 시공해서 해제. 시가와 중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서 나타나서 슈퍼맨이 등장해서 녹지를 주상공으로 30만 이상 바꿔줘야만 된다 했던 거 둘. 응? 자, 1번은 정비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경과 10년 경과네요. 택시 정비 중에 정비죠? 네. 2번 택지 개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택시죠? 네. 택지. 이거 1, 2번은 지정해야만 됩니다. 3번은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개발적 관리 개발 권리가 필요하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시공 해제 30만 이상이죠. 4번 개발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이게 답이 되지. 해제는 해야 되는 곳에 해제 나오는 것은 시공 해제밖에 없잖아. 시공 해제 30만 이상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어. 다른 곳에서는 지금 여기처럼 해제돼도 안 돼요, 안 돼. 예. 그냥 굳이 따지면 지정할 수 있을 뿐이야, 그냥. 예. 5번에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이 1, 2, 3, 5번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곳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만 되나. 자, 우리 4번 문제 보시면. 자, 국회법상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틀린 거. 1번.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죠? 네. 2번에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역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세 개의 노선 1km. 또? 1km. 두 군데 바꿔줘야 돼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대중교통 결절지 개념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해야 되고 이때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것도 지정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지. 세 군데나 바꿔줘야 되네. 세 군데나 바꿔줘야 돼. 예? 틀린 것입니다. 자, 3번의 시도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은 개발할 땅이라. 이곳에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어요. 이곳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부나 일부는 상관없습니다. 개발할 땅이고. 4번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수립 기준. 기준이니까 국장이 정한다. 행정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 아닙니까? 이게 관리계획이니까 국장. 5번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토지용과 건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택시 정비 10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 분들이랑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런 거 없는 거 전제로 좀 정확합니다. 좀 길게 써놨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틀린 건 2번만 틀렸네, 그냥 막. 근데 2번만 틀렸지만 세 군데나 틀리게 해놨으니까, 그죠? 아니, 그때 지정해야 된다라면은, 아까 외우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가 맞지,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있다라 하더라도 또 막 내용이 틀리고 막 세 군데로 틀려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막 통째로 한 군데만 틀리게 하는 거, 세 군데까지 틀리게 한다는 얘기는 제발 찾아달라 이 얘기야. 제발 찾아달라. 세 군데나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손 들라고 했더니 손만 든 게 아니고 손 들고 발 들고 때려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다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거를 찾아주면 참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죠. 5번에 다음 중 도시적 외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기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여러분 B도시에 지정할 때는 틀이 딱 생각나야 돼요. B도시에 지정할 때는 세 군데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 요건, 개발진흥지역으로서 일정 요건, 그리고 지구 폐지 행위제한 대체한 아무것도 아닌 것.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되면서 반드시 나머지 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하나인 보생, 생산관리, 보전관리에 되지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 이것부터 아시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든 개발진흥지역이든 면적 요건은 다른 얘기 없으면 3만 이상, 아파트 일부의 건설에 포함되면 30만 이상, 아파트 일부의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10만 이상. 여기다가 개발진흥지역은 위치요건, 주특계, 관광휴양, 모든 비도시, 나머지 중간 요거까지 외우면 좋고. 근데 이건 단순히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고 계획관리지역 할 때 그 요건만 붙고 있어요. 그런 곳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계획관리지역이 8만 제곱미터고 보전관리가 2만. 그러면 계획관리가 전체 10만 쪽에서 80%죠? 네. 50% 이상에 딱 속하죠? 네. 나머지 지역은 보전관리 깔끔하네요? 2번 계획관리지역이 6만이고 생산관리가 3만이고 농림지역은 다른 숫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농림지역이 끼어있잖아, 농림지역이. 요거를 보전관리로 바꾼다라면 맞겠죠. 그리고 3번 얘기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사실 주특계, 주거랑 특정개발의 특 두 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많이 이게 제일 좁은 것이니까 사실 계획관리지역이면은 모든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다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거랑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에는 안 될 뿐이잖아. 무조건 그것도 되니까 다. 자,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관광휴양.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라고 했죠? 네. 어디나 다 되는 게 또 관광휴양이야. 제일 좁은 게 주특, 계획. 가장 넓은 게 관광휴양은 모든 비도시. 나머지는 중간이래야 계획관리에다가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 농림지역까지지 다른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가능합니다. 5번에 용도지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답은 2번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는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기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통된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B도시의 지구단위 기획구역 지정할 때 공통된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설에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이상. 2번의 위의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설에 포함되더라도 자연보전권역 또는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10만 이상으로 하라. 10만 이상이 돼야 돼요. 틀렸습니다. 20만이나 틀렸어요. 3번의 위 1, 2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보통은 3만 이상. 4번의 도로 등 기반세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연환경 경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적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4, 5번도 이렇게 비도시 할 때는 새로 개발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도시적 외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기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위치 요건이에요. 다음 중 그 위치 요건이 틀리게 된 것은, 자, 특정개발, 계획관리, 특계죠? 네. 산업유통, 생산관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얘기할 때는 얼핏 아는 것 같은데 적용 못하면 잘 모르는 거야, 이거는.
주특, 주거와 특정은 계획관리적인 위치하고 쓸 때 많이라고 했고, 반대로 관광휴양이면 모든 비도시라고 했잖아요. 모든 비도시.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계획관리적인 위치하면서 중간이니까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와 농림적인 위치하고 써야지, 자연환경 보전적인 준하는 보전관리나 자연환경 보전적이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딱 중간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산업유통이니까 주특도 아니고 관광휴양도 아닌 나머지에 속하는 거지. 그런데 생산관리적인 위치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있어요. 주거개발지ем제는 계획관리, 주특계, 이건 지정할 수 있어요. 복합개발, 그런데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대요.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같은 주거로 보시라고 했잖아, 복합 중에서는. 근데 이건 복합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니까 역시 나머지에 속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에 속하는 것이라 이 세 군데 지정할 때만.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적이니까요. 그러면은 지정할 수 없는 곳이 되지. 해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련된 것은 빠지니까. 관광휴양이면 도시구의 지역 다 되고요. 다 되고. 이게 위치 요건에 대한 얘기예요. 주특이랑 관광휴양 빼고 나머지는 중간 이렇게 했던 거. 자, 우리 8번에 지구단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면 지구단위기의 필수내용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필수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도 제한, 크기랑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건도, 최저 한도와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 두 가지만 필수라고 했잖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 그러면 환경관리계획 필수 아니죠? 교통처리계획 아닙니다. 건축선 아니에요. 건축으로 용도제한, 답은 4번이죠.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목적에 든 용도가 들어갈 수 있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건도, 최저 한도, 그리고 기반시설 해설 잘 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4번만이죠. 4번만이지. 자, 우리 9번 앞에서 했던 문제랑 뭐 같은 문제고 반복되는 것이 종합 문제라서 나와 있을 뿐이고, 10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학사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다음 중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이게 참 덜 나왔던 건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못 짓던 건물 지을 수 있게, 또 크고 넓게 지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나머지 완화 못합니다. 자, 그럼 용도지에서 건축의 건축 제한은 완화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지. 완화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에도 들어갔죠. 필수사항에도. 그래야 멋진 용도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가는새 건필 거중이죠. 완화할 수 있죠. 당연히. 조경, 대지하도록 관계,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그죠? 이런 거를 완화해줘야 공개공지나 조경을 덜 확보하고 건축을 더 줄 수 있다 그랬죠? 건축선 지정에 따른 규정과 대야지 분할 제한, 요게 대표적으로 아닌 예예요. 이게 완화할 수 없는 예가 되겠습니다. 5번처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도 완화할 수 있어야 주차장을 덜 확보하고 건축물 더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4번은 건축선 지정, 도로 너비를 확보하려고 건축선을 지정하는데 이거를 덜 확보하게 된다. 도로 좁아져서 거꾸로 가는 개발이다. 대지 분할 제한도 이걸 완화하게 되면 더 잘게 쪼개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다. 더 잘게 쪼개게 되면 거꾸로 가는 개발이다. 대표적으로 아니다. 4번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11번은요. 11번은 자, 국회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가와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우리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려면 지금 해제가 나오면 해제는 시공해제 둘밖에 없죠? 그런데 전제가 30만 이상할 전제라잖아. 10만 제곱미터니까 안 되지. 지정해야 된다가 틀린 겁니다. 자, 2번 녹지에서 주거적으로 변경된 지역에는 지구단위 구역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녹지에서 주거적으로 변경됐으면 꼭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지. 지금 이곳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이면 지정되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는 곳이고 지정 안 되면 안 들어서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지구단위 수립할 수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구역 지정 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3번의 준주거지역에서는 150 미만의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곳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단란주점을 불허하고 있다면 자 지금 준주거 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으로는 단란주점이 허용이 되고 그곳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단란주점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 행위제한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 행위제한이 있으면 보통 지역의 행위제한과 지구단위 계획 행위제한 중에서 뭐가 우선해요? 지구단위 계획 우선하지. 지구단위 계획 여러 지역지구 행위제한과 다르게 정하려고 따로 하는 것이라. 그러면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다가 맞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되더라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축을 못 들어온다라고 정하고 있으면 못 들어와.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내용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맞잖아 지금. 정답이죠. 4번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변경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지구를 변경할 때, 지정하러 변경할 때 법의 한도가 아니고 0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일반주거, 준주거는 0에 의한 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가능하죠. 5번의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개발이네요. 그러면 주특계,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생산관리면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지. 없다니까 맞는 것이고. 이미 틀린 것은 이미 나왔어요. 3번에. 자, 10분 쉽시다 여기서.